이번 이야기는 바로 아스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 또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살짝쿵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동창에 관련된 얘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 동창. 이게 네. 참 반갑기도 하면서 참 싫기도 한 동창. 그렇죠. 모두의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창에 관련된 또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동창회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의 동창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번이죠. 같은 학번 같은 경우에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단톡방이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리고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바빠져요. 이 날짜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나왔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갖고 저는 일단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1월 말이랑 1월이 그때가 뭐냐면 임용 1차랑 그리고 임용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이 좀 많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막 1차 시험 망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1차 시험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때가 딱 있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제 11월 말에 단톡방이 폭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 1차 시험이 망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삼수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삼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애가 멘탈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학번 동기 중에 저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임용고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갖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술 한잔 사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학교 다닐 때도 술을 정말 안 마시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가 힘들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 한번 만나서 내가 술 사주겠다 어디 있냐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더니만 아시잖아요. 대학생 때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꾸미고 학교 오고 그런 모습만 머릿속에 있었던 앤데 애를 만났더니만 완전 그냥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완전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너 사는 건 괜찮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러 가게 됐어요. 애가 술을 사달라고 했었던 거니까.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제 애가 막 자책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어떻게 공부도 안 해갖고 임용을 치를 생각을 하냐 하면서 저보면서 막 슬아야 나 좀 죽여줘라 나 혼자서는 못 죽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비관적이구나. 네, 완전 비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 풀겠다고 하하 네가 자연사가 아닌 방법으로 삶을 놓으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농담 던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를 이제 좀 띄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분위기를 띄우면서 일부러 술을 좀 많이 먹였어요 그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술을 진짜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몸에 피가 아니라 술이 흐르는 단계까지 오니까 말을 하는 게 격해지기 시작하는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욕하는 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 앤데 일단 욕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막 격해지니까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계산을 하고. 근데 저는 걔를 집에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걔가 계속 술을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못 끝낸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걔 핸드폰을 뺏어갖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주소를 받은 다음에 걔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줬죠. 데려다 준 다음에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주고 부모님 나오는 걸 얼굴 보고 내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좀 잘 케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어머님께 저를 붙잡으시더니만 그래도 고생했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거기서 뭐 제가 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차 한 잔 그러면 감사하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게 와, 이게 집안 자체가 절박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 진짜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예. 집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부적 붙어 있고 막 TV 앞에 막 부적 붙어 있고 보면서 그래 뭐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의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좀 맹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얘기를 좀 하다가 나왔거든요.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저는 걔랑 당분간은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틀 후에, 정확하게 이틀 후에 저한테 또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실수한 거 없냐 막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니랑 얘기하면 좀 속이 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갔는데 너 이렇게 부적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도 한 번 시험 보고 두 번 시험 보고 할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삼수를 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생각이 막 들더래요. 아니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진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붙지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임용 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적은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 같은데 임용고시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카페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카페에서 한창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딱 되잖아요. 그 시즌이 되면은 카페에 조용히 글이 하나 올라온대요. 자기가 무당인데 내가 많이 합격시켰다. 이런 글들이 조용히 올라왔다가 관리자에 의해서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몇몇 분들이 야 이번에 어떤 당집을 갔는데 그 당집을 갔다 오고 나서 난 임용에 붙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또 관리자에서 싹 사라진대요. 이 친구도 그걸 본 거예요. 그 글을. 뭐야? 그러니까 뭐 뭐야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 무속적인 거를 광고를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지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걔도 이제 우연찮게 그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글을 봤는데 정말 혹하더래요.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미신 같은 거 정말 안 믿고 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애가 이제 3수째가 되니까 정신상태 완전 멘탈 다 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무당이 올린 글을 딱 봤는데 이게 너무 혹하더래요. 댓글을 남겨봤자 어차피 관리자에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쪽지를 보냈대요. 쪽지를 보내고 이렇게 좀 기다리니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후에 쪽지가 오더래요. 또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라고 이렇게 쪽지가 오길래 이런 카페에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연락을 드렸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하나를 이렇게 보내더래요. 자기는 전화로 점을 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하나를 보내더래요. 뭐 전화 정도 하는 거에 뭔 크게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그냥 구구절절 나한테 도움되는 말만 해주는 것 같이 너무나도 좋은 말만 막 해주더래요. 근데 이거 그냥 각 나오잖아요. 하도 수없이 상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멘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절박한 심정에서 멘탈이 다 나간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맹신을 하게 되더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안 풀려가지고 내가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암울한 마음이 들면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 아닌 상담이죠.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한 번 통화하고 나면 계좌로 얼마씩 입금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상담을 받다가 그 무당분이 전화로 그러더래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봤는데 당신은 정말 딱하다고, 너무 딱하다고,
내가 그냥 전화통화로도 얼추 이제 볼 줄 아는데 네가 시험에 못 붙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저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듣고 계신 이제 귀족님들이나 이 얘기가 나오면 얘가 슬슬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치. 라고 느낄 텐데 예.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 자체가 절박하고 이미 너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귀신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거라고요 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무당이 주소를 하나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하나 불러줘가지고 자기 어머니랑 손을 잡고 그 무당집을 갔대요. 그 무당집을 가가지고 무당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준비할 때 그랬고 이수할 때 그랬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당한테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군 얘기가 나오더래요. 구술 한번 해야 된다. 네 딸이 임용을 합격하려면 구술해야 된다. 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정보가 아예 없었지만 그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에 아름아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구슬 비싸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슬할 형편은 안 된다. 우리 집이 구슬할 형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을 권하더래요. 근데 부적 가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생각보다 자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어차피 치성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부적을 받아왔대요. 부적을 받아와가지고 진짜 집안 곳곳에 붙이라는 곳에다 이제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붙이고 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부적을 붙이는 순간 좀 안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심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임용 1차 시험 날짜가 돼가지고 1차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면 사람들 알잖아요. 내가 이 시험에 망했다 안 망했다는 본인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한테 술을 사달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좋게 한마디 해줬어요. 너무 믿지 말아라. 어차피 나 미신이다. 그거 부적 그거 그렇게 많이 붙여놓는다고 뭐 변하는 거 없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이제 빠빠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이 흐르고 1월달 합격 발표 날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1차를 합격을 했대요. 자기는 진짜 시험이 완전 망한 줄 알았대요. 시험을 봤을 당시. 근데 자기가 1차를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애가 기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축하한다 그랬죠. 너 진짜 축하한다. 야 너 그래도 합격했네 다행이다. 2차 준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좀 지나고 나서 이 친구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더니만 또 이제 페인 같은 목소리로 슬아야 술 한번 사줘라.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은 한강의 소원이 어떤지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한번 내려갔는데 와 진짜 이게 사람이 뭐 하나에 미치면은 진짜 끝없이 미친다는 걸 정말 많이 보긴 했는데 진짜 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 친구가 1차를 합격하고 부적을 줬던 무당한테 찾아갔대요.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부적 덕분인 것 같다고 나 1차 합격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무당한테 자랑을 한 거죠. 근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혀를 차면서 근데 2차는 힘들걸? 이러더래요.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2차는 왜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적은 1차까지야. 2차 하려면은 굿해야 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아갖고 굿할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굿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부적까지도 충분한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이러고 무당집을 나왔대요. 근데 너무 찝찝하더래요 본인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구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어머니한테 저녁에 이제 상담을 했대요. 무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구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어머니도 약간 그쪽에 믿음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보셨잖아요. 분명히 11월 달에 이 친구가 나 시험 망했다고 울면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왔던 걸 봤는데 똑같이 1차를 붙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혹해 계신 거죠. 그래갖고 진짜 구술해야 됐나? 이러면서 진짜 쌈짓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거기까지 듣는데 물어봤죠. 그래서 했냐 안 했냐 이러니까 결국은 못했대요. 돈을 못 모아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불렀대요. 저도 금액까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거 너무 자기 치부 같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그 무당에 대한 완전한 그거를 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치부 같아서 금액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돈을 암만 모아봤자 그 무당이 요구하는 그 금액이 되지 못해서 구술 못했대요. 구술 못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날짜가 돼서 2차 시험을 보고 결과 발표 날이 됐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술 사달라고 저를 부른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술을 엄청 사줬어요. 엄청 먹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계속 내가 그때 구술했어야 됐다. 그때 구술했으면 2차가 붙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했죠. 야, 그런 거 너무 맹신하는 거 좋지 않다. 네가 구술했으면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구술했어도 안 붙을 건 안 붙는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는 거다. 뭐 공부해봐서 알지 않냐 막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분위기 띄우고 그 친구 위로해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그 친구 완전 해롱해롱해져가지고 집 주소는 아니까 다시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더니만 또 어머니가 이제 마중 나왔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만 이제 기억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또 술을 사줬구나, 좀 고마운 친구구나 이렇게 느끼셨는지 또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왠지 이거는 그냥 놔두면 얘가 이제 사수를 할 때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아갖고 구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잘못된 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마주 앉아갖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한테 되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무당이라는 게 제가 그쪽이랑 좀 연관될 일이 좀 많아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으면은 임용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돈만 있으면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래도 치성을 드려야 되고 뭐 무당하는 말이 좀 맞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한테 좀 설득이 되셨어요. 저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확실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고 나서 헤어지게 됐죠.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만 진짜 미안한데 번호를 줄 수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 번호가 왜 필요하신가요?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저 친구 통해서 연락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때가 되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가지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사람을 무당들이 미치게 만드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얘기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임용 시험 준비한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가입을 한 다음에 글을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찬찬히 보고 있는데 와, 이게 심한 거예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소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1차 떨어졌다 위로해줘라 막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댓글을 봤는데
주소가 딱 적혀 있고 여기 무당집이 되게 용해요. 막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똑같은 아이디로 진짜 모든 글마다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글을 훑어보다가 공지사항을 보게 됐거든요. 공지사항을 봤는데 공지사항에 써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유를 하는 글들은 모두 삭제 처분을 하겠습니다. 오. 하면서 예시로 이렇게 사진 몇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무당들이 자기 집 막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그리고 막 학생 명함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쫙 있어갖고 자기가 합격시킨 학생이다 막 그런 글들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공지사항에서. 무슨 입시 학원 같네. 네, 그러니까 오. 와, 이거 심하다. 이렇게까지 판이 심하게 됐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낭량집에 발을 뗀 상태여가지고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에서 나오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진짜 다급한 목소리로 슬아야 귀신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그래서 네? 뭐라고요? 귀신이 나왔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상담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저번에 차 마시면서 얘기해보니까 너 뭐 무당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쪽으로 좀 정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줘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 그렇게 어머니랑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무당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적을 이렇게 하나둘씩 떼셨대요. 부적을 하나하나 이제 다 떼면서 그래 이런 거 믿어봤자 뭐하냐 그냥 돈 교육비로 썼다 생각하자 이러면서 부적을 떼신 다음에 그냥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본인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대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 딸이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래요. 근데 뭐 이미 전날에 술을 엄청 마신 상태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해장국 끓여줄까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묻는데 딸이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식이 술이 덜겠나. 나이 먹고 술을 먹으면 곱게 마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 장난치지 마라.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또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또. 근데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데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갖고 딸한테 막 다가가가지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대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몇 년을 본 엄마인데 엄마 얼굴을 기억을 못하냐. 뭐 술이 덜 깬 건 빨리 술이라도 깨라 막 이러면서 애를 흔들었는데 흔드는 동안에도 그 시선이 자기한테 계속 꽂혀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를 째려보면서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님이 진짜 이제 이거 일 터졌다. 이거 일 터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머리가 새하얘지신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지셔갖고 그냥 딸이 멍하니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를 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누구한텐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우리 딸이 이상해. 내가 되게 이상해 이러니까 아버님도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상황 좀 설명해봐라 이러면서 좀 당황하셔갖고 물어보셔서 어머니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조금 느낌이 싸하셨는지 집으로 오셨대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오셔갖고 딸 애를 봤는데 딸 애가 자기 아빠도 딱 쳐다보더니만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부부 두 분이서 와 이거 문제 터진 거다 이거는. 이건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 애를 이제 끌고 딸 아이 방에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두 분이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그 전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무당밖에 없더래요. 오. 자기랑 상담을 하고 부적을 써줬던 그 무당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보자. 저게 귀신인 것 같다. 무당을 찾아가보자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무당분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분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대요.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당이 자기가 앉기도 전에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러게 구타라고 할 때 했으면 되지 않냐고. 당신들 잘못이다. 나는 해줄 게 없으니까 나가라. 되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님은 그냥 거기서 어르신 거고 아버님은 거기서 이제 화가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 똑바로 얘기해봐라.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서 이제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무당이 자기를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난 분명히 얘기했다고 구태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한 건 니들 아니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왔냐.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약 올리더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그 무당집을 그냥 나왔대요. 그냥 나와갖고 일단은 혼자 놔둔 딸아이가 걱정돼서 또 급하게 이렇게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가니까 다행히 아무런 사건을 벌이지 않고 딸아이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옆으로 조용히 가가지고 딸을 깨웠대요. 누구야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하면서 깨웠대요. 깨우니까 눈을 딱 뜨고 막 이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속 아파, 국 좀 끓여줘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정상으로 돌아왔더래요. 그때 되니까. 그래갖고 안심이 너무 되니까 다행이다, 일시적인 건 거였나 보다. 귀신이 아니라 그냥 진짜 술덜 깨서 약간 잠꼬대 같은 거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애 이제 챙겨갖고 해장시켜주고 이제 아버님은 다 출근하시고 그날 저녁이 됐대요. 그날 저녁이 돼가지고 불안하더래요. 어머니가 괜히 그냥 불안하더래요. 아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딸애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멀쩡하게 평소 일상대로 생활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안심도 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그냥 시선이 많이 가더래요.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님이 퇴근하기 전에 딸애한테 후식을 가져다 주려고 딸의 방문을 탁 열었는데 애가 의자 위에 서 있더래요. 서가지고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야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안세를 한 상태에서 고개만 싹 돌려서 한다는 말이 또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막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와 이거 단단히 잘못됐다 이거는. 이거 진짜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갖고 문을 조용히 닫고 일단 나와서 아버님이 퇴근하시기를 기다렸대요. 한 40분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님이 퇴근하셔서 집에 오셨대요. 아버님이 오시자마자 아버님 팔을 붙잡고 딸아이 방으로 딱 끌고 가니까 딸애가 아직도 의자 위에서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아버님이 그걸 보고 아버님이 딸애를 또 부른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해? 딸애가 또 고개를 싹 돌리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두 분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얘를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나, 때려서라도 제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나,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버님이 좀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그 상황에서 딸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더니만 딸의 팔을 딱 붙잡고 땡겼대요. 의자 아래로 딱 땡기면서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밀치고 뺨을 날리셨대요. 정신 차리라고 뺨을 쫙 하고 날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친구 고개는 돌아가고, 아버님은 정신 차리라는 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딸을 뺨을 날린 거잖아요. 달달달달 떨고 계신데 딸애가 뺨을 갑자기 딱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랑 이제 아버님이 달려들어갔고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나 너무 무서웠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얘기해봐라. 엄마랑 아빠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볼펜 끄적끄적끄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자기 노이로제에 의한 환청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게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이제 다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안 움직이더래요. 왜 손이 안 움직이지?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제돼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쓱 하고 올라가더래요. 진짜 완전 벙친 상태가 됐대요. 그냥 네. 자기 손이 쓱 올라가더니만 이제 만세하는 자세가 된 거래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듦과 동시에 누가 자기를 일으켜 세우더래요. 예. 자기 손목을 잡은 채로. 그래서 자기가 의자 위에 일어나게 됐대요. 만세 자세로. 너무 이상해가지고 고개를 딱 위로 돌리는 순간 자기 눈앞에 있는 귀신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몇 센티 안 되는 거리에 사람 얼굴이 떡하니 있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대요, 본인이.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뺨은 아프고 아버지랑 어머니 울고 있고 난 상황은 너무 무섭고 왜냐면 마지막 기억이 귀신을 본 거였으니까 울면서 나 너무 무섭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니까 아버지는 답답하셨는지 담배 피러 나가시고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같이 자자. 엄마랑 같이 자자 하면서 그날 밤 그 친구랑 어머니랑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됐대요. 어머니가 계속 머리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다 하면서 머리 계속 쓰다듬으면서 애를 안심시켜서 재웠대요. 걱정되시니까 어머님 잠이 안 오시더래요, 그날 밤. 그래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그냥 누워갖고 옆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옆모습을 빤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자기 시야에 분명히 내 시야 안에 네. 딸애가 있어요. 분명히 딸애가 있는데 두 명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딸애가 어머니 표현이 딱 그랬어요. 약간 홀로그램처럼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딸애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예. 어머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딸애를 꽉 껴안았대요. 왠지 자기가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더래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딸애를 확 껴안았대요. 확 껴안는 순간 누가 자기 등 뒤를 껴안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딸을 껴안았는데 내 등 뒤로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자기를 되게 포근하게 이렇게 딱 백허그를 하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고개를 딱 돌렸대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방 안을 돌아보면서 이곳저곳을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잘못 느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애를 딱 봤더니만 딸애가 침대 위에 만세하고 서 있더래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만 잠을 자고 있대요. 어머니가 진짜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여보 일로 와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딸애 막 붙잡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막 당겼는데 누가 거기서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것 마냥 안 눕혀지더래요. 애는 잠을 자고 있어서 본인이 힘을 쓰는 건 분명히 아닌데 그런 비명소리 듣고 이제 아버님 오셔갖고 아버님도 막 붙잡고 애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끌어져 내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셨대요. 귀신이면은 적당히 하라고 아니면 나한테 오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린애한테 하면서 이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욕을 막 하시니까
딸애가 갑자기 진짜 밧줄에 묶여있던 사람이 풀리는 걸 마냥 침대로 펄썩 쓰러지더래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일어나지도 않아갖고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밤새도록 딸애 옆에 놓고 울었대요.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때 되는 날 아침에 딸애가 일어나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요즘 어때? 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 뭐 뭔 일 있어? 그냥 좀 무섭긴 한데 그렇게 막 걱정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부모님 안심시켜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어머니도 아, 괜찮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날 점심에 점심밥을 챙겨주려고 애는 집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냄비에다가 국을 올려놓고 불을 딱 켜주면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그 소리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든과 동시에 고개를 확 돌렸대요. 고개를 확 돌렸는데 누가 갑자기 백허그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덜덜덜 떨리면서 시선을 내렸대요. 이걸 그분이 표현한 게 그거였거든요. 약간 예. 망사로 돼 있는 검은색 드레스 아세요? 그런 옷을 손목을 다 덮을 정도로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 손이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딱 자기를 안고 있더래요. 비명을 지르면서 떨쳐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냄비를 건드리셔갖고 다리 쪽에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딸애랑 같이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걸어오면서 아 이거 일단 남편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 다쳤으니까 이제 괜히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전화를 평소에 못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셨대요. 한 번 전화해가지고 바쁜가? 하면서 한 3분 후에 또 전화를 걸었대요. 또 안 받더래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또 안 받더래요. 느낌이 싸해갖고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우리 남편 옆에 있으면 바꿔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직장 동료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 그분 지금 창고 가가지고 물류 체크 좀 하고 계신다고 제가 지금 창고 쪽으로 가가지고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들리고 그 창고 특유의 그 문 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더니만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진짜 심장이 내려앉더래요. 전화로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길 가다가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직장 동료분이 전화를 채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되게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 괜찮은 거냐고 이러니까 아 큰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정신 차리셨다. 창고 물류 정리하시다가 물건이 머리에 떨어지셔갖고 잠깐 기절하셨다.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안심을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딸애한테 진짜 미안하다. 점심 못 해줄 것 같다. 대충 챙겨 먹거나 아니면 저녁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는데 TV에 비치는 내 모습이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좌우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고개를 좌우로 돌려봤대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시 TV를 봤대요. 이번엔 좌우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짜 갑자기 많아졌다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TV에 비치는 그 귀신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귀신들이 갑자기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더니만 딸아이 방 쪽으로 가더래요. 거기서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거 딸의 방으로 들어가면 난리 난다는 생각이 들면서 딸아이 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대요. 문을 딱 열고 딸아이 팔을 붙잡고 집 밖으로 뛰어나와 버렸대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신발이라도 신고 나가자고 그런데 그럴 겨를이 어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딸아이 맨발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아파트 계단 막 내려가가지고 2층 정도에서 펑펑 우셨대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냐 하면서 진짜 펑펑 우시니까 옆에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막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다가 지도 감정이 동화됐는지 울음 터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까지 검사 받고 바로 퇴근한다 하셔갖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집안을 못 들어갔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가족 3명이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라는 사람은 한쪽 발 붕대 감고 있고, 그리고 둘 다 맨발에 발 씻거먹고, 이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난리가 난리도 아니지 이거. 네. 아버지가 내가 회사를 쉴 테니까 우리 잠깐 처가댁에 잠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울면서 알겠다 그렇게 하자, 집에 못 있을 것 같다 딱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짐을 챙기려면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집 앞까지 갔다가 문을 열고 딸한테는 신발만 던져주고 너 밖에 있어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가방에다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옷을 챙겼대요. 옷을 챙긴 다음에 나가자, 난 이 집에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 나가자 하고 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그날 처가댁으로 이렇게 떠났대요. 처가댁에 도착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래요. 안심이 돼가지고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어머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다고, 나 너무 못 살겠다고,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나이 대 분들 같은 경우에 소속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도 내가 아는 용암 무당이 있는 데란 말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되었잖아요. 그럼요. 무당한테 대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신 거죠. 죽어도 무당은 안 된다. 나 이거 무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갖고 난 도저히 무당을 못 찾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대드신 거죠. 근데 다음날 할머니가 외출하러 나가시더래요. 그냥 어디 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온 할머니가 한 손 가득 부적을 들고 있더래요.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부적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적을 니네 집에다가 붙여놓으면은 다 괜찮아진대.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집에 부적 붙이고 오자 이러더래요. 정말 싫은데, 나는 진짜 싫은데 어쨌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같이 집을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적을 붙였대요. 부적을 다 붙였대요. 부적을 붙이고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이제 가져, 나 여기 더 이상 있기 싫다, 좀 괜찮아지면 오고 싶다 이러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딱 붙였더니만 그 무당이 한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이러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된대. 부적을 붙인 그날 하룻밤을 자야 된대.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더래요. 진짜 자기 엄마고 뭐고 간에 욕하면서 도망치고 싶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막 설득하더래요. 정말 용한 무당이고 나도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 진짜 걱정하지 말고, 부적 붙였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고 하루 자고 와라 하면서 자기를 막 설득해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든 간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할머니는 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 집에 남게 됐대요. 잠을 어떻게 자요 그 집에서. 겪은 게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소파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TV를 보는데
그 꺼진 TV 화면조차 무서워가지고 담요 갖고 와서 TV를 덮어놨대요. 그리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갖고 집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귀신이 있나 없나.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거 진짜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딱 봤더니만 TV를 덮어놨던 담요가 천천히 누가 땡기듯이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러더니만 담요가 바닥에 푹 하고 떨어지더래요. 예. TV를 봤대요. 얼굴들이 다다다다다닥 보이더래요. 어머, 예. 비명 지르면서 뛰어나와서 처갓집으로 달려갔대요. 할머니 붙잡고 미친 듯이 울었대요. 도착해서. 예. 소용없다. 부적이고 뭐고 소용없다. 하면서 울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그냥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한번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예. 그때 봤던 그 친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인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분명히 부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100% 확실하고 첫 번째 무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100% 확실하고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무당이 붙인 부적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커졌고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알겠습니다. 그 현관 비밀번호 혹시 저한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나중에 바꾸시면 되니까 현관 비밀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 집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1시 조금 안 됐을 텐데 그 새벽에 갔어요. 그 집을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가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집을 살펴는 봤어요. 친구 방도 들어가 보고 부엌도 이렇게 훑어보고 안방도 훑어보고 아씨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베란다를 딱 갔는데 그 느낌 아세요? 감각으로 인해 갖고 환영을 본다는 느낌 아세요? 화경 이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두 발짝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싸한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옆을 봤더니만 손이 제 얼굴 쪽으로 확 하고 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손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딱 느낀 거예요.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뒤져봤죠. 노란색 꼬깃꼬깃한 종이가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태우란 말 안 했구나라는 게 그때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조용히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태울 순 없잖아요. 괜히 신고당해갖고 문지를 당하려고. 그렇지. 그 부적 뭉치를 들고 좀 걸어가니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놀이터에서도 불장난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저는 이거를 되게 빨리 태우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 부적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깔끔하게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들어갔어요. 거의 다 태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또 이곳저곳을 훑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적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고 어머니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진짜냐, 그걸로 겨우 해결이 되는 문제였냐, 우리 그렇게 심한 일을 겪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래도 한번 믿어보셨는지 오셨더라고요. 예. 친구는 놓고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주무셔보고 문제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저는 빠지고 다음날 점심때쯤 연락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서 딸에도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그리고 2주에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고맙다고. 정말 무당한, 이게 한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냥 사자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터질 수 있구나라는 걸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예.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절한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깊이 빠져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요즘 세상에는.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얘기했다시피 카페를 잠깐 훑어봤지만 네네. 심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진짜 좀 신기했던 게 임용굿이 합격을 시켜주는 무단. 진짜 어이없었다니까요. 그 공지글에 올라온 게시글 예시문 보고. 진짜 입시학원에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강사가 막 학생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막 서울대 합격, 막 카이스트 합격, 막 이런 거 걸어놓는 것처럼 중등 임용 합격, 막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렇지. 오늘 그래도 아사라님께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또 들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힘든 길을 가고 계신데요. 앞날이 창창하게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